네. 이제 복소수하고 2차 원칙이 끝난 다음에 복소수하고 2차 원칙이 같이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허근이 방정식 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소수의 존재가 방정식 전에 꼭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피셜 17차 방정식은 근이 17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17개가 다 실수일 수가 없어요. 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x 17제곱은 1 이런 간단한 17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만 이제 실근이 1 하나 있고 나머지 16개가 전부 다 허수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소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별식과 근각계수를 2차 방정식에서 쓰고 그 다음 제목이 2차 방정식 한 번 더 나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네, 콜라보가 따르게 되는 거죠.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엮어놓은 이유는 방금 전까지는 우리는 식으로만 2차 방정식을 풀었어. 판별식, 근각계수과 관계식.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래프로 풀어볼 생각이야 라는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로 푼다는 것은 되게 직관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네,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에요.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3번 문제 같은 걸 보시면 x절편을 하나 줬어요. 2,0. 그 얘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식의 얘기 같은 거겠죠. 네, 그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2,0에서만 만난다 라는 것은 그 식이 네, x-2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근데 최고차 계수가 2니까 이걸 기반으로 A, B를 결정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는 네, x절편을 2개를 줬어요. 그 얘기는 두 근을 줬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수로 조건을 던지는데 우린 방정식으로 푸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럼 그렇다니 이제 x절편이 b하고 b 더하기 4니까 두 근의 차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루트 판별식을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두 근의 차이니까 그게 4라고 풀면 될 거니까. 그죠? 그 루트 판별식을 쓰시면 짝수구식만 안 쓰시면 된다고. 4 빼기 4a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3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럼 자, 그래서 a 값이 네,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값도 구해야 되는 건데 b 값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는 0의 근이면 네, 2차 함수 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무조건 얻어지는 거니까 예, 마이너스 1 뿔마로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근데 차이가 4라는 얘기는 뿔마 2라는 얘기니까 네, 그냥 그걸로 b 값을 얼마든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쪽이 b죠.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목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근의 뭐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0번을 보자면 10번은 뭐 위적 개수를 3개나 놔뒀어요. A, B, K.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A, B를 구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우리는 K 값에 관계없이 네, 이게 x축에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풀죠? 좋은 대답이었어요. 맞아요. 판별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판별식으로 씁니다. 뭐 짝수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떤 문제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A. 네, A, K, B에 대한 식이 되고요. x축에 접하니까 는 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K가 있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에 대한 식이 되겠어요? A와 B에 대한 식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는 0을 풀게 되면은 항등식이가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A, B에 대해서 연립 방식을 풀게 돼서 A, B 값이 나오는 그런 식의 구조의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K의 개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A가 1이 되죠. A가 1이 됩니다. 그럼 완전적이 되려면은 1, 2, 1인데요. 그럼 B가 1이 되면 되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고 항등식을 쓰는데 항등식을 쓰고 이제 판별상에 맞아시게 하셔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쪽은 2차함수와 x축의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2차함수와 직선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의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판별식을 의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사실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2차함수식과 1차식을 갖다 놓고 한쪽으로 정리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x축이 되면 네, 여기 값이 똑같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였어. 그럼 여기가 똑같이 2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 여러분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게 x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서 x축 좀 보이게 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전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간격하고 여기 이 간격이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그 x축으로 떨어진 거리가 포지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면 여기도 그게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대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 나무 막대기 이렇게 되는데 얼굴 이렇게 밀어 넣으면 얼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밀리는 식으로 네, 달라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2차 x과의 관계, 직선과의 관계가 사실 같은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단원의 숙련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 보자면 12번을 보면은 그냥 2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x좌표 해줬잖아요. 그럼 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뒤에 무작 아니야가 더 있네요. 자, 15번을 볼까요? 15번을 보시면 네, 2차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네,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그 합이 6일 때 m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 갖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네, m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m값이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m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네, 이것도 좀 구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선생님 그런데 m 곱하기 베타만 있어요. 4개 있어요. 날카로운데? 아야.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걸 위해서 루트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이 6이기 때문에 3뿔만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오려면은 9 빼기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근의 차이는 루트의 2배인 걸 그냥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방금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그
6의 절반의 제곱에서 4를 뺐어요. 그죠? 이렇게 구했어요. 이걸 통분하면 4분의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예요. 그죠?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린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루트 판별식이 두 근의 차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했죠? 그럼 이제 같다는 거 알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잠깐 한번 치고 가자. 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좀 전에 제목이 직선의 교점이었구나. 그죠? 잘못했습니다. 1번, 3번이 합이 맞고 2번, 4번이 네, 합이 맞는 거네요. x축과의 교점, 직선과의 교점. x축과의 위치 관계, 직선과의 위치 관계. 이런 거네요. 네, 어차피 다 근, 그리고 실근의 개수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유형 4번은 18번을 보자면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저고 단위에서 만나려면은 하면 그냥 뭐 이건 뭐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수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뭐 답이 몇 개 구해지나 보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을 보시면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번을 풀어봅시다. 일단 그 이차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3에 접하는 기울기 2인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게 기본이고 이 기본을 잘 하시면 네, 두고두고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기울기 2인 접선. 좋은 대답이에요. 이렇게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럴 때 보통 그 첫 번째 대답이 핵심이 됩니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을 하나 가정을 합니다. 이럴 거야 안 하고 그 다음에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K가 결정이 되고 기울기 2인 접선이 얻어지는 거예요. 네, 뭐 별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이 생각을 못한다면 그 생각 아마 이 첫 번째 생각일 거예요. 이게 미지선을 하나 잡는 거야. 미지수만 우리가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도형 파트 들어가면서 미지선, 미지점 이런 걸 많이 잡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니까 완전 제곱식이 1, 2 되면 되잖아요. 그죠? K가 2인 걸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좀 배운 사람들이어서 미분을 배웠죠. 네, 그리고 중2들도 수투 나면서도 미분 계산식은 제가 알려줬습니다. 기억하죠?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EX 됩니다. 얘는 0 되고. 네. 네, 그 미분 값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여기다 3 넣으면 x가 3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와요. 여기다 4 넣으면 4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그게 미분의 의미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근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인 거니까 는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1이 나와요. 네, x값이 1이 나옵니다. x값이 1이면은 여기는 1,4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4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인 걸 알 수 있어요. y는 2x하고 1 넣었을 때 4 넣으려면 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분을 배워서 가장 좋은 점은 접선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이거 하나, 이게 좋은 거죠. 이 질문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이 참수가 있어요. 뭐 똑같은 이차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거기 근처에 기울기 2인 뭐 직선이 하나 있어요. y는 2x-10 이렇게. 네. 이 참수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점 P가 있는데 그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 네. 그러니까 최소거리, 최단거리 이 질문이 접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까지 최소거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직선을 이렇게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맨 처음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가까운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2인,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만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죠? x, y 계수 제곱한 거에 합을 루트 C와 VT 상수하는 네. 다들 나중에 만나면은 수환이 누나, 수환이 언니 이렇게. 자, 원래 우리가 그 거리 공식을 두 가지 배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점과 선 사이의 공식. 뭐 루트 분의 절대값 있잖아요. 그죠? 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점을 아무데나 하나 잡죠. 그냥 둘 중에. 얘 0,2 이렇게 아무거나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풀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1이니까 네,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하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이렇게 네, 2이니까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0하고 1을 대입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루트 5분의 10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뭐 이렇게 x, y 계수가 똑같다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평행할 때만 거리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여기는 보통 같게 나온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분모를 만들고 나 여기 절대가 되는 이 상수항의 차이를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차피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은 직선 파트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접선 문제가 그냥 접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도 나올 수 있지만 최단거리 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가까운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도 네,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20번을 봅시다. 20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위의 점 1, 마이너스 1 예. 좀 의심을 보고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한번 좀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어떤 네, 그 이차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딱 봐도 0하고 2분의 1에서 네, 만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에 1,1 지점이 있나 봐요, 여기. 그래서 접선 내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고1 버전은 여러분이 아까 그 시작을 못할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기울기를 줬으니까 그 기울기를 만족하는 미지선 하나 잡는 거예요. 이번엔 점을 줬죠. 그쵸, 정점을 잘 직선.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근데 하지만 이 점을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 점을 잘 직선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접한다고 해서 L값을 구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화면식을 쓰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미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중2들이 내려가세요. EX. 마이너스 4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자, 1, 마이너스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x값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x에다 아무거나 대입하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고. 1년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은 뭐 접선 한정은 되게 사기 스킬 같은 거예요. 네, 정말로 편리합니다. 그게 뭐 대답을 하는 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미분 할 줄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두 가지를 배웠으면 됩니다. 고1 버전의 인트로, 미지 선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수투 버전의 풀이법. 자, 21번은 A 값에 관계없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 있대요. 그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콜로. 자, 그렇다면은 이건 아까 이미 풀었던 문제입니다. A 값에 관계없이 이게 접한대요. 그럼 갖다가 놓고 식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개수가 A, M, N 이런 걸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 쓰면은 A, M, N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접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또 A로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M과 N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 0이라고 해서 풀면은 나오는 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3번 나오겠죠. 어떻게 3번 나오냐면 3번? 4번도 나올 수 있겠다. 인수분해 단원에서 그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 B 값은 이런 식의 한등식 문제로도 나올 수 있구나. 인수분해가 아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단원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려면 2차 함수 단원에서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하려면 또 2차 함수 단원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 말만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갖다고 정리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로 좀 묶어둘게요. 2a 플러스 2분의 m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m의 제곱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앞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당연히 a 플러스 2의 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 값 나오고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 값 나오죠. 4. 그죠? 그냥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이해했나요? 자, 이거 이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적인 풀이고, 여러분은 이게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A가 변합니다. 그럼 이차함수가 움직입니다. 이차함수가 움직이는데 어떤 접선 하나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요. 상황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차함수가 분명히 움직이는데 이 차고차 계수에는 A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폭이 달라지진 않아. 1차원과 상성이 변한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행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직선에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 접하면서 계속해서 이차함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차함수가 다 달라 보이는 것은 착시 효과예요. 자, 그걸 이제 잡아내 봅시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잡아내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살펴봅시다. 꼭지점이 여기까지 완전적으로 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입니다. A, 4A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미지점이에요. A 값이 변하면은 저 점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점은 뭘까요? 동점. 선이죠. 선. 네, 동점. 동점은 바로 선입니다. 얘는 어떤 선일까요? Y가 X값을 대입했네요. 어떤 선일까요? 기울기가 3이고 그렇죠. Y는 4X입니다. A, 4A라는 것은 Y는 4X를 의미해요. 네. 꼭지점. 이 꼭지점. 이 Y는 4X라는 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M값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평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접해야 돼요. 기울기가 4이면서 접해 라는 거잖아. 그때 우리는 또 미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분을 쓰냐? 어쨌든 이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이 세상 쉬운 함수. Y는 X제곱은 미분하면은 2X잖아요. 네. X값이 1임일 때 기울기가 2예요. X값이 2면 기울기는 4고요. 그 X값의 2배로 기울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4면 꼭지점에서 두 칸 떨어진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점이 이 꼭지점 기준으로 두 칸 떨어진 지점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이 주황색 점을 하나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건 이쪽 두 칸은 이렇게 네 칸 가죠? 이건 너무 잘 알죠? 2, 4인 거. 분명히 이 y 4x 중에서 원점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2, 4인 게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아, 기울기가 4인데 2, 4이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2 넣었을 때 4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겠어요? 마사 이렇게 해서 N값이 얻어지는 거죠. 유형 6번을 봅시다. 유형 6번은 그래프를 주고 그 실근의 합을거라고 했는데 fx는 그래프를 줬어요. 그냥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그리고 f 2분의 1 x 마이너스 2는 0의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당연히 여기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근이 알파일 때 여기 근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문제 풀립니다. 어떻게 했죠? 여기 근은? 네. 는 알파를 풀면 2알파 뿔 4가 됩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돼요. 뭐 알파 베타 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떤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빼기는 더하기 2가 됩니다. 알죠? 도형의 이동 알잖아요. 그죠? 식에서 빼기 2면 도형은 플러스 2만 움직이는 거잖아. 식에서 2분의 1은 도형에선 곱하기 2가 됩니다.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하고 4 움직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지금 질문이 맨날 이렇게 두 근의 합이거든요. 두 근의 합은 늘 그 축의 2배가 돼요. 평균의 2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y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 x좌표를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4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 2까지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축이 플러스 2니까 합은 얼마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꼭 이걸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다. 아무튼 예. 굳이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23번도 봅시다. 여기 22번이었고 23번은 F 그래프를 또 줬어요. 그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과 2. 그 다음에 F EX 플러스 A의 근의 합이 2가 되도록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건 달면 똑같이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여기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A 2분의 베타 마이너스 A 해서 두 개 더해서 2가 되게 뭐 A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출제 의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축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는 거야. A만큼 빼지고 절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축이 1이 되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 절반 되기 전에 2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게 2에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 1로 네. 이렇게 절반이 됐다는 얘기인데 절반이 될 때 맞으면은 A만큼 빼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보니까 2분의 3이 더해졌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자, 여기 근이 알파면 여기 근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A라고. 근데 딱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형이 이동을 한다고. A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절반이 된다고. 그걸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축이 2분의 1인데 여기 축이 1이 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A를 빼고 절반 했을 때 그러면 절반 하기 전에 2였을 거야. 그치? 네. 그럼 A를 빼서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야지 저게 되잖아. 그치? 네. 그 얘기였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24번. 24번은 두 이참수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4예요. 응? 뭐 여러분 이참수하고 x축이 만나나? 이참수하고 직선이 만나나? 이참수하고 이참수가 만나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x축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x축이면 이게 x축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확 펴버리면 네 그런 식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fx하고 gx가 만날 때 그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f2x는 g2x의 그때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이거 하나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말이냐? fx 빼기 gx는 0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hx하고 잡아봅시다. 그럼 이 방정식은 f 2x 빼기 g 2x는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그걸 h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hx 그러니까 네 이미 뭐 눈치챘겠지만 네 여기 근이 알파일 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거꾸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답을 바로 실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